새벽 3시 47분. 초인종이 울렸다. 수지는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리 없었다. 빚쟁이? 아니면 전 남편? 초인종은 계속 울렸다. 길게, 절박하게.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여자의 목소리. 떨리고 약하고 지쳐 있었다. 수지는 인터폰 화면을 켰다. 눈보라 속에 한 노인이 쓰러질 듯 서 있었다. 외투도 없이 얇은 잠옷 차림으로. 치매인가? 수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노인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쫓아오고 있어요. 제발 숨겨주세요. 속닥속닥 드라마 극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절대 예상하지 못할 반전으로 가득합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놓치면 후회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수지는 문을 열었다. 아니, 열고 말았다. 노인은 그대로 수진의 품에 쓰러졌다. 얼음장 같은 몸, 파란 입술, 그리고 손목에는 멍 자국. 이게 무슨... 빨리 문 닫아요. 그 사람이 올 거예요. 노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수지는 급히 문을 닫고 체인까지 걸었다. 할머니, 누가 쫓아와요? 경찰을 불러야 하나요? 안 돼요. 경찰은 절대 안 돼요. 노인은 수진의 팔을 움켜쥐었다. 그 힘이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그 사람이 내 딸이에요. 뭐라고요? 내 딸이 날 가뒀어요. 3년째. 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노인은 순자라고 했다. 73세. 그리고 그녀가 한 말은 믿기 힘들었다. 돈 때문이에요. 내 재산 때문에. 재산이요? 남편이 남긴 건물이 있어요. 시세로 50억. 딸이 그걸 노리고 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시며 말했다. 3년 전 남편이 죽고 나서 딸이 날 요양원에 보낸다고 했어요. 좋은 곳이라고 거짓말했죠. 하지만 거긴 요양원이 아니었어요. 딸이 만든 감옥이었어요. 수지는 소름이 돋았다. 휴대폰도 빼앗기고 외출도 못하고 간병인이란 사람들은 딸이 고용한 감시자들이었어요. 날마다 약을 먹였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이 사라지고. 그럼 어떻게 탈출을? 오늘이 내 마지막 기회였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간병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창문을 깨고 나왔어요. 맨발로 뛰었어요. 눈 속을 1시간을. 그러다 당신 집을 봤어요. 불이 켜져 있는 유일한 집.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게 정말일까? 아니면 노인의 망상일까? 하지만 순자의 손목에 난 멍, 맨발의 상처, 그리고 그 눈빛의 절박함. 거짓말 같지 않았다. 믿어줘요. 제발. 난 미치지 않았어요. 그때였다. 똑, 똑, 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어머니, 거기 계시죠? 문 열어주세요. 여자의 목소리. 차분하지만 날카로웠다. 순자는 수진의 뒤로 숨으며 몸을 떨었다. 그 사람이에요. 내 딸. 수지는 심호흡을 했다. 문을 열어야 할까? 아니면 경찰을 불러야 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한혜진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실종되셔서 찾고 있는데요. 혹시 안에 계신가요? 목소리는 정중했다. 하지만 그 정중함 뒤에 무언가 차갑고 위협적인 게 숨어 있었다. 잠시만요. 수지는 순자를 침실로 데려갔다. 여기 숨어 계세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당신, 날 믿어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할머니 눈빛이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수지는 문을 열었다. 채이는 건 채로. 밖에는 30대 후반 여자가 서 있었다. 명품 코트, 명품 가방, 그리고 완벽한 미소.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 밤에. 혹시 저희 어머니 보셨나요? 70대 여성분인데 치매가 있으셔서. 치매요? 네. 요즘 증세가 심해지셔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나가셨어요. CCTV에 이쪽 방향으로 걸어오시는 게 찍혔거든요. 혜진의 설명은 완벽했다. 너무 완벽했다. 못 봤는데요. 그래요? 혹시 문 두드린 적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수지는 거짓말을 했다.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혜진은 수진을 가만히 쳐다봤다. 그 눈빛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혹시 어머니 보시면 연락 좀 주시겠어요? 그녀는 명함을 건넸다. 하준 네오텍 컨설팅 전무이사 한혜진. 전무이사시네요. 네.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어머니가 밤에 돌아다니시면 언론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가족으로선 부담스럽죠. 혜진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아, 참. 한 가지만 더. 네. 혹시 이 동네에서 혼자 사세요? 늦은 시간에 불이 켜져 있길래. 수진의 심장이 철렁했다. 이건 위협이었다. 아니요. 남편이랑 살아요. 지금 자고 있고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혜진은 돌아섰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다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다. 아, 그리고요. 어머니는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날 가뒀다, 도와달라, 그런 식으로요. 치매 환자들이 그러잖아요. 망상이죠. 그녀는 다시 웃었다. 혹시 그런 말 들으시더라도 믿지 마세요. 어머니는 아프세요. 우린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수지는 문을 닫고 등을 기댔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미친. 이게 뭐야? 침실로 달려가자 순자가 벽에 기대어 울고 있었다. 들었어요. 그 거짓말들. 다 들었어요. 할머니, 3년 동안 저렇게 완벽하게 거짓말했어요. 의사도 요양원 직원도 다 매수했어요. 난 미친 노인이 됐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수지는 순자를 꼭 안았다. 전 믿어요. 왜요? 왜 날 믿어줘요? 그 여자 눈빛이요. 완벽하게 연기했지만 눈빛만은 감출 수 없더라고요. 그건 사랑하는 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출근하지 않았다. 마트에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순자와 함께 남았다. 어떡하죠? 경찰에 가면 안 돼요. 딸이 경찰도 다 매수했어요. 가면 난 다시 그곳으로 끌려가요. 그럼 변호사는요?
증거가 없어요. 딸은 완벽하게 짰어요. 법적으로 난 치매 환자고 딸은 효녀예요. 모든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지는 답답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수진 씨죠? 한혜진입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이 동네에서 혼자 사는 싱글맘, 4살 딸 지우,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기고 투잡 뛰는 여자.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수진의 피가 얼어붙었다. 뭐 하려고. 걱정 마세요. 위협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안하려는 거예요. 제안? 어머니를 돌려주세요. 그럼 당신에게 1억을 드릴게요. 뭐라고요? 현금으로요. 세금 안 떼고 당신 빚도 다 갚을 수 있고 딸 교육비도 해결되죠. 투잡도 안 뛰어도 되고요. 혜진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킬 건 모르는 노인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지켜야 할 건 당신 딸이잖아요. 그만해요. 오늘 저녁 6시까지 연락 주세요. 그때까지 답 없으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당신도 당신 딸도 평범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뭐래요? 순자가 물었다. 1억을 준대요. 할머니를 돌려주면. 그래요. 받아요. 네, 받으라고요. 순자가 소리쳤다. 당신 딸이 더 중요해요. 모르는 노인 때문에 당신 인생 망치지 마요. 하지만 난 이미 끝났어요. 73살, 치매 노인, 딸한테 버림받은 여자.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딸이 있잖아요. 미래가 있잖아요. 순자는 울었다. 그냥 날 넘겨요. 그리고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수진도 눈물이 났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왜 안 돼요? 왜냐면 수진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지우한테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해도 된다고. 그런 거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우가 자라서 물어볼 거예요. 엄마, 그때 왜 그랬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살기 위해서였다고? 그게 정당방위라고?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 오후 수지는 어린이집에서 전화를 받았다. 지우 어머님, 오늘 지우 하원하러 여자분이 오셨는데요. 네, 무슨 여자요? 지우 이모라고. 근데 지우가 모르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지우 안 보냈거든요. 혹시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수지는 달렸다. 미친 듯이 뛰었다.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원장실에서 울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수지는 딸을 꼭 안았다. 온몸이 떨렸다. 지우 어머님, 그 여자가 명함을 두고 갔어요. 원장이 건넨 명함. 한혜진이었다. 뒤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오늘 저녁 6시 답을 기다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가 물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 아줌마 또 와?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집에 들어서자 순자가 다가왔다.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나갈게요. 그 사람한테 돌아갈게요. 안 돼요. 하지만 당신 딸이 안 된다고요. 수지는 소리쳤다. 지우가 놀라 엄마를 쳐다봤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딸과 눈높이를 맞췄다. 지우야, 엄마가 물어볼게. 우리 집에 할머니 있잖아. 할머니가 나쁜 사람한테 끌려가려고 해. 근데 우리가 할머니를 지키면 우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 그래도 할머니 지켜야 할까?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응, 지켜야지. 왜? 할머니가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은 지켜야 돼. 그 말에 수진의 눈물이 터졌다. 그래, 맞아. 가족은 지켜야 해. 저녁 6시가 되었다. 수지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리고 6시 30분 문이 두드려졌다. 이번엔 한 명이 아니었다. 혜진과 함께 2명의 남자가 더 있었다. 마지막 기회예요, 수진 씨. 혜진의 목소리는 이제 차가웠다. 어머니 내보내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당신을 노인 유괴죄로 고소하고요. 유괴죄요? 당연하죠. 치매 환자를 보호자 동의 없이 집에 가뒀잖아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혜진은 웃었다. 그리고 당신 딸은 아동보호시설로 가겠죠. 엄마가 범죄자니까요. 수진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진짜로 할 작정이었다. 시간 없어요. 1분 드릴게요. 혜진이 시계를 봤다. 그때였다. 저기요. 옆집 아줌마가 복도에 나왔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밤에 때로 몰려와서. 아,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찾으러.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경찰 부를까요? 아니, 오해십니다. 그 사이 수지는 재빨리 결정했다. 할머니, 지금이에요. 순자와 지우를 데리고 문으로 뛰쳐나갔다. 비상계단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가서 뒷골목으로 빠져나갔다. 어디로 가요? 순자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모르겠어요. 일단 멀리. 그들은 밤거리를 뛰었다. 추운 겨울밤 3명의 여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1시간을 헤맨 끝에 그들은 작은 찜질방에 숨었다. 여기서 하룻밤 보내요. 수지는 순자와 지우를 재우고 혼자 밖에 나와 앉았다. 이제 어떡하지? 막막했다. 집도 못 가고 일도 못 가고 도망자 신세가 됐다. 그때 옆에 한 여자가 앉았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힘들어 보이네요. 네, 저도 그랬어요. 작년에. 여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남편한테 맞아서 도망쳤어요. 애들 데리고 갈 곳도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성 긴급 전화에 연락했어요. 1366. 거기서 쉼터 연결해줬어요. 여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도움받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죠. 수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 다음 날 새벽 수지는 여성 긴급 전화에 연락했다. 그리고 상담사와 긴 통화를 했다. 학대 의심 사례네요. 일단 임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도 연결해 드릴게요.
조사가 시작되면 따님은 함부로 못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경찰에도 우리가 연락드릴게요. 이건 노인학대 사건이에요. 유괴가 아니라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일 후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조사가 시작됐다. 순자의 몸에서 약물 반응이 나왔고 요양원의 불법 감금 정황이 드러났다. 한혜진 씨 출석 요구합니다. 경찰이 혜진을 소환했다. 이건 오해예요. 어머니 치료를 위해. 치료요? 필요 없는 향정신성 약물을 3년간 투여한 게 치료예요? 담당 형사는 차가웠다. 그리고 재산 이전 서류. 어머니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받은 서명이죠? 이것도 조사할 겁니다.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재판정. 순자는 증인석에 앉았다. 3년 만에 제대로 씻고 제대로 된 옷을 입은 모습이었다. 피해자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딸은 한때 좋은 아이였어요. 하지만 사업이 망하고 이혼하고 빚에 쪼들리면서 변했어요. 제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협박했어요. 안 주면 연락 끊겠다고. 그래서 1억을 줬어요. 그런데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더 달라고 했어요. 2억, 3억.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절했죠. 그랬더니 날 가뒀어요. 법적으로는 요양원이지만 실제로는 감옥이었어요. 약물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재산을 넘기라고 협박했어요. 3년이요. 3년 동안 세상과 단절됐어요.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날 찾지 않았어요. 왜냐면 딸이 다 막았거든요. 그날 밤, 탈출한 날,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그리고 한 여자를 만났죠. 수진이라는. 순자는 수진을 바라봤다. 그 아이는 날 믿어줬어요. 아무 증거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믿어줬어요. 덕분에 여기 서 있습니다. 덕분에 다시 사람이 됐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낌이 들렸다. 판사는 혜진을 쳐다봤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혜진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괴물이 됐어요.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머니,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자격이 없으니까요. 순자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넌 이미 내 딸이 아니야. 6개월 후 수지는 네오텍 컨설팅의 새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한상우 대표의 제안으로 입사한 지 3개월째였다. 믿을 수 없죠? 상우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40대 초반 침착하고 따뜻한 인상의 남자였다. 제 동생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전 전혀 몰랐어요.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인데 대표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눈치챘어야 했어요. 동생이 변하는 걸. 하지만 회사 일에 치여서 바쁘다는 핑계로 모른 척했죠. 상우는 고개를 숙였다. 동생이 빚에 허덕이는 것도 어머니한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설마 감금까지 할 줄은. 상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제가 해외 지사 일로 2년을 외국에 있었어요.
그 사이에 동생이 그런 짓을 한 거죠. 돌아와서 어머니를 뵈러 요양원에 갔을 때도 혜진이가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고 면회를 막았어요. 전 그냥 믿었죠. 대표님, 그래서 당신한테 더 빚진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용기를, 그리고 옳은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요. 상우는 수진을 바라봤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다. 수진 씨 실력은 제가 보증해요.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판단력, 용기, 그리고 책임감. 이 회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사실 우리 회사 인사팀장 자리가 비었거든요. 한 달 더 지켜보고 괜찮으면 승진 제안하려고요. 수지는 놀라 상우를 쳐다봤다. 정말요? 네. 당신은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무엇보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이 회사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날 저녁 수지는 순자와 지우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했다. 할머니,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순자는 지우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3년 만에 되찾은 평온한 미소였다. 일단은 천천히 살아보려고. 내가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찾으면서요. 재산은요? 상우가 다 정리해줬어요. 건물도 통장도 이제 내 것으로 다시 돌아왔죠.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런데 말이야, 수진 씨. 네. 그 돈으로 뭘 할지 생각해봤어. 순자는 수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나 같은 노인들 돕는 재단 만들려고. 학대받고 버려지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할머니, 혼자는 못해. 도와줄래?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다. 물론이죠. 그리고 상우한테도 부탁했어. 회사 이익의 일부를 후원해달라고. 상우가 흔쾌히 그러겠대. 세 사람은 걸었다. 눈 내리는 겨울 공원을. 지우가 갑자기 멈춰서며 물었다. 할머니, 그 나쁜 이모는 어떻게 됐어?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 벌을 받고 있어. 감옥에서. 아프지 않아? 응. 감옥에서 아프지 않냐고. 엄마가 그랬어. 사람은 누구나 용서받을 기회가 있대. 순자는 지우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엄마 말이 맞아. 수지는 딸을 꼭 안았다. 지우야, 엄마가 너한테 배운다. 뭘? 용서하는 법. 그리고 희망을 놓지 않는 법. 그날 밤 순자는 편지를 썼다. 교도소에 있는 딸 혜진에게. 혜진아, 엄마야. 용서한다는 말은 아직 할 수 없어. 너무 아파. 너무 배신감이 커. 하지만 내가 언젠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을 때 엄마는 여기 있을게. 기다리고 있을게. 왜냐면 너는 아직도 내 딸이니까. 괴물이 된 딸이 아니라 다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내 딸. 그 아이를 엄마는 기다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엄마가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처럼. 수진의 집 문을 두드렸던 그날 밤처럼.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는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고마워, 수진 씨.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내 문을 열어줬어. 그래서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의 문을 열어줄 수 있게 됐어. 1년 후, 순자 노인보호재단 현판식이 열렸다. 수지는 인사팀장으로 승진했고, 상우는 재단의 이사로 참여했다. 지우는 유치원에 들어갔고, 순자는 재단에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상담 케이스예요. 직원이 서류를 건넸다. 70대 노인. 아들에게 학대받고 있다는 신고. 순자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직접 갈게. 어디죠? 강북구 쪽인데요. 괜찮아. 내가 제일 잘 알아. 그 마음을. 순자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섰다. 수진이 뒤따라 나왔다. 할머니,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 당연하죠. 우리 같이 시작한 거잖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눈 내리는 거리를. 그날 밤 새벽 3시 47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초인종이 울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제는 그 문을 열어줄 사람들이 있었다. 수진처럼, 순자처럼, 그리고 당신처럼. 속닥속닥 드라마 극장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때로는 낯선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귀 기울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